네, 저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이를 위한 기술, 차별을 위한 기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존중할 수도 차별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요즘 뜨거운 주제인 능력주의 함정과 기술적 대안입니다. 네,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든 대선이 이제 조만간인데요. 모든 대선은 시대 정신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게 공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현재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능력주의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게 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능력주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안으로 마땅한 게 없습니다. 능력주의 대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경쟁에서 낙오되는 패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동시에 기존의 가치를 지켜 사회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인지항상 기술을 주목했습니다. 인지항상 기술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일시적으로 혹은 반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약물 방법이 있고 BMI라고 해서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BMI 중심의 인지 항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 기반의 인지 항상은 컴퓨터와 뇌를 융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약물로 생각을 읽어낼 수도 있고 컴퓨터로 혹은 거꾸로 특정 생각과 신호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BMI 기술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순 SF적 기술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유망 기술로 선정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97년에 이미 외부 신호를 뇌에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생각만으로 언어를 구현해내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인간의 뇌와 AI를 연결시켜 초인간을 만들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화제 인물이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인지항상 기술은 이미 다가온 미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항상 기술은 인간 사회의 이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많은 상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인지향상 기술에서 나오는 쟁점은 보시는 5가지로 정리됩니다. 긍부정을 모두 지닌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이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립 입장을 취했습니다. 경제와 치료의 긍정적 효과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주의를 능력주의의 기술적 대안으로 보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기술이 평등하게 보급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오히려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술의 불평등한 보급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21세기의 인지 능력은 신체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인지 향상 기술의 리스크가 큽니다. 인지 향상 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 또한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고 및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등의 새로운 범죄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뇌지문 정보 감식의 경우 악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억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인지 향상 기술로 이미 조작이 가능해진다면 개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를 넘어 정신적 영역까지 기계가 영향을 준다면 트랜스휴머니즘을 둘러싼 인간 본질 논의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지향상 기술은 다양한 긍정과 부정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내용만 놓고는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기술을 수용할지를 이해관계도로 추론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X축을 접근성으로, Y축을 선호도로 두어 이해관계도를 작성했습니다. 인지장애인은 모두 선호가 높으나 빈부에 따라 접근성이 다릅니다. 그 외에도 빈부가 그래프 내 포지션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의 필요는 많은 경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리하다면 선호가 얼마든지 거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가라는 학생은 처음에는 기술을 원하겠으나 자신을 제외한 부자 학생들만 기술을 독점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기술 자체를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지향상 기술의 필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부만 독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회에 보급된다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지향상 기술은 약자 소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학자와 사회는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을 보실까요? 자, 우리는 두 평행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고 하나는 기술이 남용되고 있는 세상에서 A씨의 삶은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요? 기분 좋게 일어난 A씨는 거실로 향합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체스를 두고 있네요. 그녀의 부모님은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인지 향상 약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운동을 하거나 체스를 두고 책을 읽는 등 매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녀는 오늘도 출근하기 전 아들에게 학교의 직업체험 수업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녀 또한 직업체험의 결과 디자이너를 선택하여 인지를 향상시켜 디자이너로 현재 일하는 중입니다. 이렇듯 그녀가 사는 세계는 누구나 원하면 일을 잘하는 상태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계에서 A씨의 삶은 어떨까요? 그녀는 오늘도 겨우 얻은 알바 자리에 출근을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치매에 걸려 생활하시는 게 힘들었습니다. 물론 치매는 해결 가능한 질병이 되었지만 해당 약이 너무도 비쌌기에 그녀는 곁에서 아버지를 돌볼 뿐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TV를 켜 뉴스를 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모 기업의 경영권이 그의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돈과 지위를 사용해 인지를 향상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뉴스와 함께 그녀는 잠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는 앞선 문제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퓨처 스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색칠되어 있는 4가지 주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양극성을 심하게 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중심 발제를 도출했습니다. 인지 향상 기술을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는 2가지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입법 제한과 과학 대중화입니다. 사회가 움직이려면 탑다운과 바텀업 접근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점은 아직 이 솔루션들이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입법 제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안서를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작성을 해봤는데 인지향상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책 결정자의 프라이어리티에 들기 위해 해당 법안이 중요한 이유를 함께 기재했고요.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대략적 내용만 짚겠습니다. 첫째로 사용 규제입니다. 학교, 회사 등에서 피시술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일부 사례에 한해서는 아예 시술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2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입니다. 앞서 경고한 것처럼 인지향상 기술은 특히 양극화를 확대할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빈부에 관계없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향상 분야의 전문 면허 신설입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현재 과학계의 정책적 역량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고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과학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솔루션으로는 과학 대중화를 준비했습니다. 인지항상 기술을 다룬 영화가 많은데 관련해서 대중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리미트리스 중심으로 기획을 해봤는데요. 흥미도 유발하고 원리도 설명하고 특히 짚고 넘어갈 건 지금 이넥트의 기획처럼 해당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을 함께 상상해보고 청중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바텀업 접근은 많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윤리사회적 측면을 고찰하거나 시민의식 함양함으로써 기술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수용되지 않는 기술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넥트 같은 그런 시민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울리백이 했던 말을 저희가 약간 바꾼 것입니다. 거대 자본과 유착된 과학기술은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런 인지양상 기술 같은 인간 실존과 직결된 경우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지 차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지 우리 과학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